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아나운서 김세영, 아나운서 권재은입니다. 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네,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 검색창에 매일경제TV 검색하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휴를 보내고 온 첫날인 오늘 또 시장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맞아요. 시청자분들의 고민이 좀 크실 것 같은데요. 그럴 때 저희한테 또 상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또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메시지로 참여 가능합니다. 샵 2034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명 남겨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고 또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릴 네 분의 또 해결사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좌의정에는 정태근 이사 그리고 예병군 대표 모셔봤고요. 네, 우의정에는 정재훈 대표님 그리고 이성웅 이사님 모셔봤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또 돌아왔으니까 시장 준비를 든든하게 네. 해봐야겠죠. 근데 오늘 또 워낙 시장이 안 좋았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코스닥이 또 무려 4%나 맞아요. 빠지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우리 정태근 이사님 앞으로 시장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지금 분위기 보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은 저희가 시장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그 당일날 종목별 등락 현황을 보는데 그동안 시장이 하락을 할 때 하락 종목수 1,200 종목 정도 형성이 됐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 1,413 종목 정도 형성이 되고 상종목수가 165 종목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보냐면은 시장에는 많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통화 정책의 어떤 불확실성이라든지 그리고 테슬라의 어떤 부진이나 판매 부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것들인데 그게 결국 녹아가서 그래서 사람들이 사느냐 파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 종목별 등락 현황은 말 그대로 이제 하락 종목수가 많다는 건 파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매도 심리가 파는 매도 심리가 바로 돌아서긴 힘들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는 심리가 매도 심리가 좀 완화가 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제가 뭐 몇 포인트 그리고 뭐 몇 월 며칠 그때 하락이 끝난다라고 말씀 좀 드리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쨌든 지금 뭐 하락 종목 수가 극단적으로 오히려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완화가 되줘야 어떤 시장의 추가 하락이 좀 제한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때 가서 시장 분위기가 상승적으로 갈 분위기인 건지 아니면 하락 일시적으로 멈춘 건지에 대한 판단을 그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수 포인트를 좀 찍어달라 그러면은 일단은 뭐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뭐 코스피 같은 경우 2,300포인트 이탈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750포인트 이탈 가능성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보냐면은 이게 항상 어떤 수치 같은 경우 살짝 이탈했다 오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지수대를 콕 찍어서 보는 것보다는 어느 지수대를 정해놓고 그 부분까지 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시간을 두고 확인하는 것은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수라든지 날짜를 찍는 거는 뭐 이건 점쟁이가 할 일이고 그리고 그에 반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장의 어떤 하락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별 등락 현황을 보시면서 지금의 매도 심리가 완화가 될 때까지만 기다려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올해 시장은 뭐 8월 달부터 계속해서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에코프로가 올해 시장을 저는 망쳤다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제가 그걸 너무 안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시장 현상을 봤을 때 에코프로가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파월이 결국은 저는 시장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파월이 했던 얘기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얘기가 여러 가지 많은데 그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데이터에 따라서 올릴 수도 있고 동결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 얘기를 제가 8월 때부터 해왔는데 이 경기 지표가 발표가 될 때마다 시장은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소위 말하는 마법의 단어 선반영이 되기 전까지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보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뭐 올해 시장 뭐 10월 달 FOMC, 12월 달 FOMC 계속 확인된다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올해 시장은 뭐 극적인 반전이 없는 이상 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올해는 지나고 차라리 내년을 준비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역시나 또 부정맨의 답변답게 그러니까요. 약간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네. 추가적인 하락에도 저는 조금 대비해야 다르게 한다. 보는데 네. 좀 얘기 좀 해도 돼요. 네네.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이 이제 대세 하락으로 들어갔느냐? 그럼 대세 하락으로 들어갔으면 지금이라도 팔아야죠. 근데 이게 대세 하락이 될 만한 요인이 있느냐에 대해서 명확한 네. 근거를 이제 트리거나 뭐
명확한 근거를 대라 그러면 지금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매도가 매도를 부른다고 지금 이제 하락에 대한 부분이 걱정이 되니까 매도 추세가 나온 건데 자, 미국도 내년에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도 선거가 있지요. 그러면 이제 선거를 앞두고 과연 시장을 이대로 내버려 둘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지금 우려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금리 인상 시기에 주가가 좋았던 적은 없어요. 근데 사실 금리 인상 시기가 이게 몇 년 만에 맛보는 거예요. 그죠? 금리 인상이 제대로 이렇게 금리 인상된 게 거의 최근 한 10년간 없었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한번 봐보자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오니까 갑자기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당황스러움은 결국은 지금 미국 역시 그럼 여기서 더 금리를 올려서 뒤로 가겠다는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너무 과도한 우려, 즉 예를 들어 시장이 진짜 대세 하락기로 들어갈 만한 트리거가 있었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아니라고 답변을 정확하게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은 결국은 매도가 매도를 부른 그러니까 투매 현상이 나온 과도한 우려가 섞인 장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과도한 우려이다라고 이렇게 예병군 대표님은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정재훈 대표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긴축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장기화될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 속에 오늘 시장이 좀 무너졌는데 우리 대표님은 어떤 의견일지 좀 궁금하네요. 시장이 선반영이 좀 됐다고 보고 있고요. 네. 사실 이게 중요한 거는 지금 뭐 개인 투자자든 기관 투자자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라면 지금이라도 좀 손절을 해야 되는가 네. 아니면 보유를 해야 되는가 그게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 변동성은 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뭐 다들 말씀해 주셨지만 뭐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시종잔고가 좀 여전히 많은 그런 사항들이에요. 즉 비투로 했던 부분들이 좀 많다는 얘기고 네. 거기에 따라서 반대 매매에 대한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 연말에 또 양도세에 대한 이슈 이러한 부분들도 좀 남아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변동성이 좀 요인이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환율이나 국채 금리의 영향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이라면 주식을 좀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맞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선 우리나라 기준으로 PBR 기준으로 좀 보게 되면 코스피 기준으로 0.89배대에 진입을 했어요. 이제 아마 0.87배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 싶고요. MSCI 기준으로 보게 되면 0.92배 정도 때까지 떨어진 것 같은데 통계적으로 좀 보게 되면 PBR 0.9배대 이하에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라면 수익을 항상 내고 나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의 통계치가 그렇게 나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주식을 매도를 할까 그 고민을 하게 된다라면 지금은 변동성을 좀 이겨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 변동성이 끝나게 된다라면 다시 충분하게 시장에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지금은 좀 보유하는 전략이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현금을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디에서 좀 매수를 해볼까? 이 고민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에 네. 대해서 뭐 긍정 의견, 부정 의견까지 들어봤으니까 시청자분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좀 대응 전략을 잘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앞서서 정재훈 대표님께서 어디에서 그럼 좀 매수를 해볼까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오늘 하락하는 종목이 대다수였지만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쵸. 바로 이 CBDC 관련주들인데요.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도 뭐 CBDC 관련주들이 조금씩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좀 속도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투자처로 봐도 될 만한지 이성웅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화폐에 대한 변화죠. 네. 과거에 이제 뭐 근본이 제도, 그다음에 기축 통화 이 구간들을 거쳐 왔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시장에서 원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출현을 했었고 하지만 이거를 대체하지 못했죠. 시장에서도 볼 수 있는데 시장이 좀 불안한 상황에서는 달러 강세가 나타나는 게 여전히 대체할 만한 화폐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글로벌에서 유럽 중심으로 해서 이 CBDC라는 정책이 우선은 시작이 되었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실제 기축 통화를 대체할 수 있는 화폐의 움직임이라고 하면은 시장이 좋지 않을 때 달러의 움직임이 달라질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제도가 왜 마련되었는지 생각을 해보면 화폐 같은 경우가 실제 유통이 될 때 소위 말해서 좀 명확한 유통처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지금 실제 기관 중심으로 우선은 제도를 마련을 할 거고 그리고 나서 이게 유동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테스트를 한 후에 개인 단으로 나아갈 텐데 약간 보완적인 측면에서 부각의 이슈가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주식으로 연결해서 본다면 실제 유동성 같은 경우가 어떤 식으로 확장이 되는지 그러면 거래대금을 놓고 봐요. 이게 만약에 한 40조의 거래대금이 실제 유동성이 지금 디지털 화폐로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평균 한 50% 정도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보완적인 측면에서 지금은 뭐 소프트웨어 이런 쪽이 주목을 받겠지만은 실제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가 유동성이 거래대금을 대입을 해서 한 50%가 증가를 하고 이 부분이 시장의 개인화까지 나타난다고 하면은 이 소프트웨어 땀, 보안 이쪽이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식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보안주에 대한 관심 이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이 내년 말 타겟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테마고요. 우리가 화폐로 통용될 수 있는 부분은 달러의 흐름에 따라서 관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